많은 환자분들이 제일 싫어한 게 당연히 아픈 거죠. 치과용 칼로 잇몸 살을 절개하고 펀칭 기구를 이용해서 구멍만 뚫어서 출혈, 붓기, 통증, 감염. 안녕하세요. 연세일치과 대표원장 임플란트 요정현준입니다. 오늘은 임플란트 시술 중 절개하는 절개 시술과 비절개 시술에 대해서 비교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많은 환자분들이 제일 싫어한 게 당연히 아픈 거죠. 그래서 무조건 비절개로 시술할 거야 하시는 환자분들도 되게 많으세요. 잇몸의 형태나 뼈의 상태에 따라서 딱 맞는 치료법을 선택을 해야지 무조건 나는 비절개야 라는 고정된 생각만 가지고 요구한다고 해서 그 치료법이 환자분께 딱 맞는 치료법이라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컨텐츠, 절개와 비절개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비교하고 설명드릴 거니까 놓치지 마시고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임플란트 수술은 크게 잇몸을 열어 젖히고 하느냐, 열지 않고 하느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일단 비절개는 흔히 우리가 무절개 수술, 최소절개 수술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부르고 있지만 동일한 수술 방식이라고 생각하셔도 큰 오류는 없을 거예요. 잇몸을 열고 수술하는 방식이 절개 방식이에요. 이 방식은 말 그대로 치과용 칼로 잇몸 살을 절개하고 안쪽에 있는 잇몸뼈에 들어가서 임플란트를 잘 보면서 심어주는 방식이에요. 또 앞서 말씀드렸듯이 잇몸을 열지 않고 수술하는 비절개 방식은 작은 펀치 기기로 임플란트가 들어갈 최소한의 구멍만 잇몸 살에 뚫어주면서 시술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절개 방식은 임플란트를 심기 위해서 열어놓은 잇몸 살을 임플란트 식립 후에 다시 꿰매줘야 돼요. 반면 비절개 방식은 임플란트가 들어갈 최소한의 구멍만 뚫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별도로 꿰매주는 과정이 필요가 없어요. 여기까지만 설명드려도 당연히 비절개 임플란트가 더 편하고 좋은 방식처럼 들리죠? 물론 이 비절개 방식이 장점이 크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나 다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아니고 뼈의 양이 충분하고 또 뼈의 양이 튼튼하신 환자분의 경우만 진행하실 수 있어요. 따라서 무조건 절개를 하지 않는다, 즉 비절개 방식을 권유할 수는 없고요. 치과에 내원하셔서 주치 선생님과 함께 논의를 해서 뼈의 두께나 깊이 등 정밀 진단 받아보신 후에 결정해야 안전한 사항입니다. 절개 임플란트는 특별한 방법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보통 임플란트를 한다라고 하면 아직까지도 절개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절개 임플란트는 메스를 사용해서 잇몸을 절개를 먼저 합니다. 그리고 나서 뼈에 붙어 있는 잇몸 살을 조금 들어 올리고 임플란트를 심어요. 임플란트 심고 나서는 당연히 꿰매줘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임플란트 수술 후에 잇몸이 붓고 또 피가 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가끔 임플란트 시술 이후에 통증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과정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꿰매주는 것이 필수적이에요. 그래야 감염도 일어나지 않고 훨씬 더 편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시술이 완료될 수 있거든요. 이런 이유 때문에 치과에 조금 더 자주 내원해 주셔야 되는 경우도 있답니다. 절개 임플란트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 정확성이에요. 잇몸을 열고 임플란트가 담겨질 그릇인 잇몸뼈의 폭을 정확하게 보고 수술을 하기 때문에 절개 임플란트는 대부분의 경우에 정확성이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잇몸뼈가 너무 부족한 그런 환자분들한테는 임플란트 이후에 잇몸 뼈 이식을 해야 되거든요. 이 절개 방법은 뼈 이식이 가능해서 원래는 임플란트를 받기 힘든 환자분들도 임플란트를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희망적인 방법이에요. 반면에 절개법의 단점은 잇몸을 절개하기 때문에 당연히
출혈과 붓기가 동반될 수밖에 없어요. 이 절개 방식의 임플란트는요, 고혈압이나 당뇨, 그리고 골다공증 같은 만성질환이 있는 환자분들, 연세가 아주 많으신 고령자분들은 조금 위험이 커질 수도 있어요. 이 때문에 상담할 때 주치의 원장님과 철저하게 상담을 해서 정확한 자신의 전신 건강 상태를 말씀해 주셔서 딱 맞는 치료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비절개 임플란트는 펀칭 기구를 이용해서 임플란트 나사가 들어갈 최소한의 구멍만 뚫어서 바로 임플란트를 심어주는 방법이에요. 펀칭 기구를 이용해서 이미 마취한 잇몸에 잠시만 눌러줘도 해당 부분의 잇몸만 살짝 제거돼요. 임플란트를 절개 없이 안정적으로 식립을 하기 위해서는 감으로만 하면 안 돼요. 너무 이렇게 감으로만 하다 보면 실수가 나게 마련이죠. 이 때문에 3차원 CT가 있어요. 이런 3차원 CT와 구강 스캐너를 통해서 환자분의 정확한 상태의 컴퓨터 분석이 필요해요. 그리고 분석이 끝났더라도 경력과 노하우가 많은 주치의에게 수술을 받아야 안정적인 결과를 약속할 수 있다는 점이 제일 중요합니다. 비절개 임플란트는 딱 생각하면 장점이 많아요. 출혈, 붓기, 통증, 감염. 이게 거의 없고 회복이 좀 빠르다. 환자분이 편하시다. 이게 가장 큰 장점이죠. 그리고 절개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잇몸뼈가 노출되는 부분이 적겠죠. 이 때문에 고혈압이나 당뇨 등 전신 질환을 가진 환자분이나 이 신체 면역력이 많이 약해진 고령의 환자분들도 수술이 안정적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반면에 비절개 방법은 눈으로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때문에 단점이 있는데요. 잇몸뼈를 눈으로 보면서 수술하는 것이 아니라서 장님 수술, 영어로는 블라인드 테크닉이라고 불리는 수술의 일종으로 정확하게 임플란트를 제 위치에 꽂아 넣기가 조금 힘들죠. 환자의 상태는 누구나 다 다르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환자분들도 아셔야지만 오해하지 않겠죠. 첫 번째로 이 잇몸뼈의 폭과 높이, 이것이 뼈이식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충분해야 해요. 뼈이식이 필요할 정도로 잇몸뼈가 약하다면 비절개 방법은 어쩔 수 없이 못하게 돼요. 두 번째로 잇몸뼈랑 잇몸살이 모두 다 건강해야 돼요. 자, 잇몸살과 잇몸뼈가 건강하지 않고 염증이 있거나 감염이 있어서 고름이 나온다면 해당 부위의 염증이나 세균성 조직들을 깨끗하게 제거한 이후에 임플란트를 식립해야 성공하겠죠. 마지막으로 단단한 잇몸이 충분해야 돼요. 이 단단한 잇몸은 틀니나 임플란트가 감염이 되지 않게 해주고 오래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밑거름이 되는 중요한 조직이에요. 이 단단 잇몸이 얼마나 있냐가 임플란트의 식립 또는 유지 관리에 필수적인 요소랍니다. 단단 잇몸이 부족하다면 절개하는 방법을 통해서 단단 잇몸이 소실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는 게 좋습니다. 절개법 임플란트 그리고 비절개법 임플란트에 대해서 딱 설명드렸는데요. 이 두 가지 수술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환자의 상태에 맞게 수술을 진행해야 된다는 점이에요. 특히 비절개 임플란트를 할 수 있는 세 가지 조건 말씀드렸지만 생각보다 그 조건을 완벽히 맞추는 환자들이 또 그리 많지는 않다라는 게 실망스러운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절개법, 만일에 내가 궁금하고 비절개법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개개인의 상태에 맞게 자세하고 또 올바르게 진단을 내릴 수 있는 병원을 찾으셔야 하고 또 절개법과 비절개법 두 수술 모두 많이 해보셔서 수많은 경력과 노하우를 갖춘 원장님과 함께 해야 안전하다는 점도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오늘의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